앉으시고,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제 말이 잘 들립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상상만 하십시오. 상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상상하는가? 생생하게 실제처럼 그대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내 왼손 위에 노란 네모를 하나 올려줍니다. 자, 왼손 위에 올려진 그 네모를 오른손으로 껍질을 한번 만져봅니다. 껍질의 감촉이 어떻는지. 네. 그리고 그 네모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야구공보다 더 큰지 적은지. 그리고 네모 껍질의 색깔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그냥 노랗는지 쎄 노랗는지. 자, 그 네모를 이제 코로 가져가서 네모 껍질에서 풍기는 향을 맡아봅니다. 네모 껍질의 향이 어느 정도 나는지. 네, 좋습니다. 그 네모를 다시 바닥에 놓고 오른손으로 옆에 있는 과도를 집어서 네모를 절반을 쪼갭니다. 그러니까 네모에 접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접이 흘러내리네요. 흘러내리는 그 접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한번 만져보십시오. 끈적끈적한 느낌이 어떻는지, 그 접의 색깔은 어떻는지, 그리고 향기가 바닥에 나는 그 향기가 내 코에까지 오는지.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절반의 레몬을 집어서 다시 코 쪽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아까 껍질을 맡을 때 냄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십시오. 자, 이번에는 그 레몬을 접이 흘러내리는 그 레몬을 이제 입가로 가져가서 지금부터 쭉쭉 빨아보겠습니다. 레몬을 쭉쭉 빨아보십시오. 레몬을 쭉쭉 빨아 소리가 나도록 쭉쭉 그 안에 알맹이가 다 빠질 정도로 쭉쭉 빨아보십시오. 자, 이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느껴지는지, 입에 침이 고인다면 침을 한번 삼키셔도 좋습니다.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이제 눈을 뜨시면 됩니다. 자, 이게 레몬을 가지고 상상을 합니다. 선생님은 입에 침이 고였나요? 자, 이게 우리 뇌는 상상한 것과 현실을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정말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할까요? 머리는 그게 이제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구분하죠. 이건 상상이고 이거는 현실이야라고 하는데, 우리 뇌가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 어디에 있습니까? 두개골 속에 있잖아요. 뇌가. 그럼 뇌는 바깥 세상과 접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밖을 못 봅니다. 그래서 뇌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과 접촉합니다. 시각적인 거, 청각적인 거,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뇌는 뇌 세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 뭘로 주고받느냐면 전기 신호로 주고받습니다. 화학 물질로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한다. 그 화학 물질 호르몬 거기에 정보가 들어있거든요. 전기 신호에 모든 정보가 간다고. 그러면 이 화학 물질과 전기 신호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전기가? 물질과 전기는 단순한 거예요.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상상인지 현실인지 걔들은 구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전기와 화학 물질은. 그럼 우리 이 뇌는 두개골 안에 갇혀 있으니까 바깥 세상을 못 만나잖아요. 그럼 오로지 오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네모는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요? 제가 말을 어떻게 했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오감적으로 했죠. 껍질을 만져봐라, 크기가 얼마냐, 향이 어떻느냐, 쪽쪽 빨아 먹어봐라. 전부 다 그냥 감각을 계속 자극을 시킵니다. 언어로.
언어로 감각을 자극시키니까 이 뇌는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분명히 나는 뇌몬도 없었고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상상했거든. 뇌몬이 있다. 상상했거든. 근데 그걸 오감적으로 해버리니까 뇌는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침을 분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자,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뇌는 왜 상상과 현실을 구분 못하죠? 그렇죠. 두개골 속에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뇌가 갖고 있는 별명이 착각의 챔피언입니다. 뇌는 착각의 챔피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상을 통해서 하는데 이 상상을 오감적인 상상을 해버리면 이건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감적 상상을 강하게 하게 되면 입안에 침이 고이고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지나간 과거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왜 지나간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고통에 빠져 있을까요? 왜? 20년 전에 그건 지금 현재 나를 괴롭힐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롭거든. 왜 그럴까요? 그게 감각적으로 강하게 정서를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생각을 상상을 하는 순간 그 정서가 함께 불려 올라오고 그와 관련된 물질, 전기 신호가 주고받으면서 실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20년 전에 그 고통을 똑같이 느껴버립니다. 그게 트라우마지 않습니까? 트라우마를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뇌가 착각하고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20년 전에 그 고통은 그 시절로 그대로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2018년도에 있는데 20년 전에 그 고통이 큰 게 들어왔다면 나는 지금 2018년도에 사는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 그 존재로 나는 살아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착각을 일으키는 게 부정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면 그게 심리적 병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착각을 일으키면 그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신감, 자존감, 뭔가 긍정적인 상태. 이거 전부 다 착각이에요. 자신감이 뭡니까? 자신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은 그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나는 내 뇌에 난 잘할 수 있다라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었다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의 신경회로를 좀 더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선택이라고 그러고 확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00% 긍정과 100% 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100%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확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많이 쓰는가의 그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정이 없으면요, 나는 남에게 맨날 이용만 당하고 남에게 사기만 당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부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을 하는 거죠. 걸러보는 거죠. 내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이 3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게 부정이 없으면 높은 곳에 나는 뛰어내려야 돼요. 다행히 그 부정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그 부정을 더 많이 쓰면 우리는 병적인 상태로 갑니다. 이 부정을 적절하게 쓰면서 부정보다 긍정이 51대 49% 이렇게 있으면 그게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완전 100% 긍정적인 사람은 병적인 겁니다. 그건. 그래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살아가는데 아주 나쁜 거죠. 그래서 긍정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긍정보다 더 좋은 게 우리가 긍정, 저 사람 절대 긍정이야 라고 할 때 그 절대 긍정은 어떻게 보면 함정이 많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되고 동표태처럼 말이에요. 그 긍정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의심? 너무 그쪽으로 제가 몰았나?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은 뭐냐면 긍정도 부정도 다 보는 겁니다. 다 보고 그 중에서 가장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합리적인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도 긍정의 자원을 좀 더 많이 쓰는 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취를 이루는 데 조금 더 도움됩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연결을 많이 준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긍정을 생각하고 긍정을 한다 해서 100%그 긍정이 다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댔죠? 그 시크릿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시크릿이란 말이 원래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걸 그 비밀이 뭔가를 파헤쳐본 거예요. 그 파헤쳐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자기 삶에 분명한 타켓,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대해서 간절하게 염원하고 생각하고 원하니까 그와 관련된 내 상태가 만들어지고 내 안에 그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연결을 짓고 그와 관련된 외부 자원들과 연결이 되어서 결국 내 안에 그 무엇인가 만드는 것이 외부의 모든 자원들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 시크릿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네몬 실습을 했습니다. 네몬 실습을 했는데 이건 상상을 한 거예요. 상상만으로도 내 몸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가능했죠. 상상만으로 내 몸을 바꾸었다. 그러면 우리 뇌는 속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없는 것인데 있는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 뇌를 속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답이 나오잖아요. 뇌를 속이려면 우리 삶을 변화시키려면 뇌를 속여야 되거든요. 어떻게 속여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뇌를 속일 수 있을까요? 생생하게. 바로 그겁니다. 생생하게. 감각적으로, 오감적으로 상상을 하면 이건 뇌가 100% 속아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도 뇌를 속여야 되거든요. 뭐냐면 자, 이 밥그릇에 이만큼 밥을 매일 퍼먹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밥을 반만 퍼서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이 반이 줄어들었잖아요. 뇌에서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반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뇌는 두 개를 크게 따집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집니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따져요. 그럼 우리 뇌가 볼 때는 아니 이거 매일 가득 주다가 절반밖에 안 주거든. 그럼 뇌는 어떻게 작동됩니까? 결핍이라는 걸 느껴보죠. 절반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단 절반 먹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냐면 보상 심리를 작동시킵니다. 여기서 절반을 못 먹었으니까 여기서는 끝났습니다. 내가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의지로가 줄여놨어요. 그런데 나중에 뭘 하느냐 하면 군것질을 더 한다. 왜 그럴까요? 뇌에서 이게 줄어든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뇌는 작동을 또 이렇게 시킵니다. 지금부터 힘 빼. 말도 약하게 해서 음식을 반으로 줄이게 되면 뇌에서 컨트롤 해가지고 힘이 없게 이렇게 합니다. 왜?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쓰게끔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우리 뇌는 아주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대단한 뇌 아닙니까? 믿음이 안 가시나요? 합리적인 기준이 내가 알았을 때 합리적이에요. 뇌 자체에서 합리적으로 돌아갑니다. 뇌 자체에서. 그래서 내가 줄어든 만큼 나는 채워 넣어야 되는 게 뇌에서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다이어트를 하려면 밥을 풀 때 부풀어서 퍼야 됩니다. 양을 반을 줄이기 위해서 부풀어서 퍼가지고 시각적으로 우리 뇌는 안에 들어있잖아요. 쏘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음식을 부풀어 퍼가 전에하고 양이 별 차이 안 난다. 그런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먹을 때면 이제 천천히 조금씩 퍼서 천천히 많이 씹는 거예요. 그럼 뇌는 씹는 횟수를 다 체크하거든요. 그럼 내가 절반을 먹어도 부풀어 퍼으니까 시각적으로 차이를 못 느꼈잖아요.
그 다음에 그전에는 허겁지겁 먹었는데 이거를 천천히 오랫동안 씹으니까 전에 씹는 횟수하고 비슷하거든. 그럼 뇌는 음식이 같은 걸로 들어오는 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없는 것도 안 만들고 다른 걸 군것질을 더하는 상태도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뇌를 다이어트 하는데도 뇌를 쏘게 되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거 학생들 교육하는 건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뇌를 쏘기는 겁니다. 뇌를 쏘기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위인들, 성현들 그런 말씀도 들려주고 좋은 걸 봐서 너희들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계속 뭐합니까? 뇌를 착각시키는 겁니다. 쏘기는 거예요. 표현을 쏘긴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든 우리 뇌를 조작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뇌를 바꾸기 위해서는 오감적으로 생생하게 정보를 보내면 바꿀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단순한 지식을 넣어주면 이 학생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부분의 지식들이 의미기억으로 들어가거든요. 의미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면 망각을 잘하죠. 그런데 그 기억을 할 때 만약에 경험을 해서 정서를 느껴버리면 그 기억은 일화 기억 시스템이 돼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쉽게 하면 어릴 때 배웠던 수영이나 자전거나 이런 기술은 나이가 들어서 몇십 년 동안 안 하다가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고 자전거를 탑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뇌에서 그 기억을 정서와 함께 잡아내는 그러면 이건 안 지워져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정서, 느낌이 있는 만약에 기억을 만들어 넣기만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상태로 사람을 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나쁘게 하는 게 뭐냐면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정서가 아주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단 1회에 나는 내 안에 존재를 확 바꿔버립니다. 병적인 상태로.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네모온을 우리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감적으로 하니까 이 침을 흘렸다라고 한다면 이걸 확장해 보자고.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이든 오감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떠올린다면 나는 네모온을 먹고 상상으로 먹은 거죠. 침을 흘렸을 때와 똑같은 내 몸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감각적으로 오감적으로 나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고 당당한 사람이야를 계속 상상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침 흘린 것과 똑같은 내 몸의 당당함, 자신감과 관련된 물질, 전기 신호가 만들어지고 신경회로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 게 뭐냐면 자기 확신 트레이닝, 자기 암시, 자기 최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전부 다 이 감각적인 걸 통해서 어떤 원하는 그 상태를 만드는 훈련 방법이죠. 자, 우리가 이 네모온 실습을 통해서 일단 상상하면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무엇이든 감각적으로 생생하게 상상을 하게 되면 몸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 뇌의 신경회로가 바뀌어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누가? 우리 뇌가.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우리 뇌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의심을 가지면 공부가 안 됩니다. 다시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인다. 제가 몇 번 반복했잖아요. 벌써 사실로 받아들이거든.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뇌에서는 믿음을 만듭니다. 사실이니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 좀 늦게 오셨죠? 요 자리에 앉으셨죠? 그건 사실이니까 의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믿음을 만들어요.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우리 뇌는 그 무엇이든 반복하면 사실로 받아들인다. 사실로 받아들인 것에서는 뭐를 만든다? 믿음을 만든다. 그 뒤에 이제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통제한다. 나는 지금 행복해라고 사실을 만들면 반복해서 계속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계속해서 나를 사실로 믿게 만들어버리면 그 믿음이 나를 통제해서 뭐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좋은 물질을 분비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괜히 활력 있고 괜히 좋아지고 괜히 미소가 더 번지는 거죠.